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1류 위험물에 대한 성상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산화성 고체였죠. 그래서 충격, 마찰, 가열 등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탄다고요?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 산소를 가지고 있는 불연성 물질에 대한 성질을 지연성 혹은 조연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무기화합물이다.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그 안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유기화합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무조건 무기화합물이라고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1류, 2류, 그리고 6류 정도를 무기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네, 우리 무조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인류는 백색 또는 무색의 결정들의 분말이 많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보다 비중이 크고, 즉 물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증기 비중 아니고 액체 비중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상태니까요? 맞아요. 고체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용성 위험물들이 많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중도요. 거의 위험물은요. 액체, 고체잖아요. 그래서 다 1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류 위험물은 어때요?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였죠. 이 인화성 액체의 증기들은요.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고요. 즉 공기보단 무겁고 비중 자체는요. 우리 유류들은 전부 다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액체 비중은 1보다 작아요 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류 위험물들은요. 그 안에 수용성 액체류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비수용성이다 라고 해서 특징이 나온다면 맞는 지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사류 위험물에서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소견성 물질이다. 우리 지금 얘는 스스로 착화한다고요? 아니죠. 우리 연소하지 않는 불연성 성질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견성 물질이다 라고 하면 땡, X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소견성, 우리 무슨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견성 물질이다 라고 하면은 강환원제의 이류 위험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폭발성 물질이다. 우리 오류 위험물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듯 가연성 물질들을 대입해서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나타내는 법령의 제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몇 년도에 제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 우리는 소칠 77년, 그리고 시행 78년에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우리 78년 소방학교랑 같이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칠판 78년도, 혹은 제정연도라고 했으니까 77년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은요, 지3민오라고 했었죠. 지방소방공무원법은 우리 지3 73년도인데 민방위법은 민오 75년도다. 네, 그래서 75년도, 73년도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번은요, 재난관리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아니라요, 우리 단순 재난관리법은 첫 번째, 언제? 1995년도. 그래서 95년도에는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2003년, 우리 2003년 어떤 사건이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2004년에 재난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진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소방법이 폐지가 되고 소방사분법이 다시 한번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번은 소방법입니다. 자, 소방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오빠가 58년도에 오빠가 소방법을 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8년도 제정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폐지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소방사분법이 나올 당시 2004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리고 소방사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미음부터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디귿, 니은, 기역, 마지막 리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신규 채용할 때 소방장 이하는 1년간 15로 임용한다. 우리 신규 채용할 때 소방장 이하는 6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위 이상이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15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로 들어갈 때에는 무조건 6개월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한다. 네,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경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무조건 소방청장이 임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번 지문처럼 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한다면 누구예요? 그쵸? 영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총감은 소방청장 아니죠? 마찬가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외가 되는 그러한 단서 조항도 있었습니다. 령 이상부터 준감 이하는요. 강해, 정복, 휴전. 여기서의 강은 강임 아니고요. 강등의 경우다. 그래서 강해, 정복, 휴전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외 단서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 3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교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는 소방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우리가 최저 근속 연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교장 위경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경련 정준감 정총 여기서 11단계에서 우리 총 빼고 5 나눠가지고 경 이하와 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임용권자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소 근속 연수니까요. 요 4부터 4에서 교로 넘어가는 여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6개월 이상, 마지막 8년 이상 근속자들은 전부 다 승진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즉 교에서 장으로가 아니라 장에서 위, 그래서 X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전부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정년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고 연령 정년은 60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4번은요. 소방정의 강등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은 어디라고요? 그쵸, 여기 0에서부터 중감 이하의 강해, 정복, 휴전은 우리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장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외 단서 조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임용한다라고 했을 때 맞는 지문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뭐 소방학교에 대해서 혹은 구조본부에 대해서 혹은 시도 소속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소속에 관련된 소방 공무원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도다 그럼 무조건 시도지사가, 중앙소방학교다 그러면요 소방학교장이, 그리고 중앙 119 구조본부다 그러면 구조본부장이 대신해서 또 임용을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별 주요 구성품의 연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습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는 무조건 유수검지 장치로서 알람 밸브를 사용합니다. 우리 알람 체크 밸브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습식 밸브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차 측에는 가압수, 2차 측도 가압수다. 그래서 물이 채워져 있어요 라는 표시로 이 안을 까만색으로 색칠해서 도식기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폐쇄형 헤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폐쇄형 헤드는 가멸체가 있는 헤드로서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폐쇄형 헤드가 많다라고 했었죠. 딱 뭐만 빼고 일제살수식만 빼고 일제살수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긴급 개방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긴급 개방기구는 엑셀레이터와 그리고 익조스트. 네, 익조스트 상관없죠. 엑셀레이터는 말 그대로 가압해줘서 클래퍼를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익조스터는 얘를 빼가지고 빼서 클래퍼를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기기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건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차 있고요.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차 있습니다. 이 압축 공기를 빠르게 빼서 클래퍼를 빠르게 개방한다. 그러면 익조스터 압축 공기를 중간 챔버로 안으로 훅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중간 챔버를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한다. 클래퍼를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엑셀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니은번 가서 보시면은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나와 있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유수검지 장치로서 드라이 밸브 혹은 건식 밸브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폐쇄형 헤드 사용한다 라고 있었죠. 그리고 시험 장치 있나요? 시험 장치 있습니다. 시험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2차 측에 대기압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대기압만 아니면 무조건 시험 장치는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습식 설치해야 되고요, 건식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압식. 부압식도 2차 측에 부압수가 차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리타딩 챔버, 여기에서 살짝 에러가 났죠. 리타딩 챔버는 무조건 습식에만 있고요. 리타딩 챔버의 설치 목적은 뭐라고요? 그쵸,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작동 방지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타딩 챔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알람 밸브 옆에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어디에 달려 있냐? PS, 압력 스위치 가기 전 작은 용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얘가 리타딩 챔버고 바로 PS로 신호를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에 용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유수검지 장치로서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합니다. 혹은 준비작동식 밸브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서는 이렇게 안에 P를 써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쇄형 헤드 맞고요. 감지기를 통해서 교차유로 방식을 통해 오동작을 방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설치가 됐다. 그러면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 조작함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시험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작동식은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있을 거고 2차 측에는요. 대기압이 있겠죠. 대기압 폰은 다 막혀 있으니까 저압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 대기압이 있는 경우에 시험 장치 설치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땡 틀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을번 일제살수식은 유수검지 장치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그렇지만 비슷한 밸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밸브의 명칭이 델류즈 밸브 혹은 일제 개방형 밸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류즈라고 하는 뜻은 홍수처럼 철철 넘치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같이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층고가 높은 무대부 부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있어요. 감지기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교차 회로 방식으로서
오동작을 방지해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동으로 작동시켜 줄 수 있는 수동 조작함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동 조작함 명칭으로서 중비작동식의 경우에는 슈퍼비조리 판넬이라고 해서 SVP라고 명칭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마지막 미음.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부합식 밸브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중비작동식 밸브를 같이 쓰게 될 거고요. 개방형은 딱 뭐밖에 없다고요? 일제살수식밖에 없다. 그래서 폐쇄형이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지기 있습니다. 근데 교차이로 방식 사용해요. 교차이로 방식 사용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방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넣어놨었던 거죠. 어디에다가요? 2차 측에다가. 그래서 1차 측에는 가압수 맞아요. 근데 2차 측에는 부합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수동조작함 감지기 있으면 무조건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맞는 지문이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기억 얘가 틀렸고, 니은도 다중젠번 틀렸고, 디귿번도 시험장치 틀렸네요. 그 다음 리을번 맞으니까 리을 하나만 맞다 체크하시고요. 미음, 부합식 밸브, 개방형 헤드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도미노 이론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먼저 1번 동그라미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인리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3단계인 불안정한 상태와 또는 행동으로부터 기인하며 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얘는 일단 맞는 지문이죠. 우리 하인리는요, 구도미노 이론 혹은 최초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똑같은 도미노 이론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얘기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도미노 이론 있었죠. 얘는 누군 거? 플랭크 버드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도미노 이론 또는 최신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면 이 도미노 이론은 프랭크 버드의 도미노 이론이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일리는요, 3단계인 직접 원인에 해당하는 요 단계들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플랭크버드는요, 2단계인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메커니즘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일리는 재해 발생 비율을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 제시하였는데 우리 플랭크버드는 재해 발생 비율 1대 10대 30대 6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플랭크버드가 훨씬 더 최신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훨씬 더 많이 따져가지고 재해 발생 비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플랭크버드는 몇 단계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요? 그쵸. 2단계는 기본 원인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이 기본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4M으로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man, 그리고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우리는 미디어, 그리고 머신,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는 거고 우리 미스테이크 이런 것들 오답 지문으로서 체크하셨을 겁니다. 무조건 man, 미디어, 매니지먼트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머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